해외를 오가는 배들로 가득한 인천항. 배 한 척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명아, 사줘. 어? 삼둥이 아빠 송일국 씨. 아, 대한민국 만사랑 여행 가시나 봐요. 아니에요. 송 팀장님은 이번에 저희랑 같이 떠나시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만세 없어요? 네. 잘 마치고 돌아와야죠. 이번에도 모든 대원들 인솔팀 다 몸 건강히 무사히 마치길 기원합니다. 광복 70주년이고 해서 의미가 더 남다르죠. 저한테는 아직 여기 올 정도면 한참 더 있어야죠. 그때쯤 되면 이제 대한민국 만세가 이제 인솔을 해야죠. 인천항에서 중국까지 몇 시간 걸리죠? 저희가 가는 첫 번째 목적지는 중국 대련이었는데요. 인천항에서 100길로는 16시간 정도 걸렸어요. 장장 16시간의 항해 끝에 마주한 중국의 낯선 도시. 여기가 바로 북방의 홍콩이라 불리는 대련입니다. 과거 러시아와 일본에 지배당했던 순환의 도시였습니다. 대련항을 빠져나온 대원들, 드디어 이번 대장정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너무 낯설어요. 진짜 낯설었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나라와 되게 다른 느낌도 들고 정말 낯선 곳이었어요. 우리 대한의 청년들이 9박 10일이라는 짧은 여정 동안 독립군들의 항일 투쟁 전적지 북만주 일대를 탐방하게 됩니다. 그럼요. 사실 저희는 그저 설레는 마음만 가득했죠. 이때가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되게 새롭고 조금 너무 더워서 조금 지치는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집 많이 나르고 해서 좀 힘든데 그래도 중국 왔으니까 열심히 가야죠. 대부분 다 중국 와본 거에 한 번씩 상해나 북경? 그러니까 중국 처음 와본 사람. 지금 우리가 다니는 데 중국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 미국 사람이 만약에 한국 와가지고 저 강원도 횡성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한국 봤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북경이나 상해 꼭 가봐요. 진정한 중국을 느낄 수 있으니까. 대련, 연기를 지나 해림, 하얼빈까지 이어지는 대장정의 길. 이곳에는 고구려와 발해의 숨결이 그리고 조국을 위해 희생한 독립군의 영광과 고통이 서려 있습니다. 첫 목적지는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은 관동법원. 105년 전 하얼빈 의거의 대의를 설파하던 안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8살의 노인을 처단해야만 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교만과 탐욕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결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토 히로부민 일본 제국의 원로로서 자국과 주변 이웃나라들과의 화평 교린을 위하여 바르게 행동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욕심으로 동양 삼국에 대해서 10가지 대죄를 범했으므로 대한국 독립군 중장의 이름으로 처단했다. 그 죄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제국 침략, 명성황후 시에 고종 황제를 제 마음대로 폐위하고 함부로 대한국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역사와 교육에 관한 서적을 불태워 왜곡시켰고 시장과 경제권을 침탈했으며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를 받길 바란다는 거짓말을 퍼뜨려 세상을 속였으며 중지! 나는 전투 중에 적장을 죽이고 사로잡힌 전쟁포로니 일본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 헤이그 만국 공법에 의하여 나를 대우하라. 송 팀장님께서 재판 장면을 재현하셨는데 정말 소름 돋았어요. 저기 보이는 재판정 맨 앞 왼쪽 끝자리가 안의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합니다. 그 송 팀장님이 나는 너다에서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롭죠. 실제 이 재판정 요거 그대로 복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연극 공연의 한 장면으로 했었는데 여기 올 때마다 계속 울컥울컥합니다. 그때 생각도 나고. 송 팀장의 외침과 함께 105년 전 그날로 돌아간 대원들. 결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 대원들 모두가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이제 진짜 동양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그 바라는 심정이 다 느껴져서 그래요. 1910년 3월 26일 결국 안중근 의사는 여순 감옥에서 만 31세의 불꽃 같은 젊음을 마감했습니다. 여기가 여순 감옥인데요.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무려 144일 동안 수감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환경이 무섭다는 게,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밝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환경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좁은 공간에서 자신만의 그 굳건한 신조를 가지시고 그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으시면서 자기만의 그 지조를 펼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펼치시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했던 거는 저희가 본받고 계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7년 일본이 확장한 여순 감옥은 275개의 감방에 2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형무소인데요.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신채호 선생, 이회영 선생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서 사형됐거나 모진 고문 속에 복사했습니다. 안에서 직접 살펴보니까 환경이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현재 이곳에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사형이 집행됐던 그 처참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형 방법에 대한 얘기 듣고 현장을 직접 보니까 그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느꼈을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모두가 사형장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진짜 무거웠던 것 같아요. 벌써 14번째 이곳을 찾은 송 팀장. 매번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사진이잖아요. 이런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결국 현재까지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중근 유해를 찾지 못했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찾지 못하겠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들었고, 또 이제 저희가 안중근 의사의 흉상 앞에서 참배를 드렸잖아요. 묘소에서 참배를 드린 게 아니라 흉상 앞에서 참배를 드린다는 거, 그리고 그분의 유언이 광복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유해를 우리나라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그분의 유언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못한 점, 후손으로서 그 유언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들 때문에 그때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형장 한복판에 놓인 의자에는 안중근 의사의 영정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말고 죽음을 택하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해 들으며 그는 어머니가 보낸 흰 한복 차림으로 의연하게 처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909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만주까지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으로 보냈습니다. 환영 인파로 가득한 역사 안 세 발의 총송이 울렸고 안중근 의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하얼빈역인데요. 이곳에 안중근 기념관이 있고 그 당시 저격 현장이 복원되어 있죠. 네, 안중근 의사는 중국에서도 항일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가면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바로 그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총을 쏘신 곳이 삼각형, 그 다음에 그 이토 히로부미가 있던 자리가 이제 사각형 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원들 역시 멀리서나마 보면서 그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같이 간 친구들이 다들 그래요. 아마 나라면 못했을 것 같다고. 우리 나라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